네, 수험생 여러분, 방송이 이어집니다. 자, 쌤 2부의 첫 순서도 쌤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쌤의 전공 분야로 돌아와서 국어 영역 사관경대 1차 시험 국어 영역 어떻게 대비할까?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설명해서 막 디테일한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은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경사관의 뼈대는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사관 공부는 아예 다르다. 그거 아니에요. 수능에 뼈대를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수능만 공부하면 안 되겠지. 경사관 기출도 풀어보고 또 어렵게 나오는 포인트가 수능하고 약간 달라요. 그것들을 다 대비를 해주고 이런 면은 조금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뼈대는 수능입니다. 수능에 뼈대가 잡히면 경사관 시험을 남들보다 못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느낌? 일단 그렇다면 여러분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수능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수능이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이제 경찰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경찰대는 엄매로 고정된다고 내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죠. 자, 문학과 독서가 17개 문학으로 늘어나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화작 엄매, 화작이냐 엄매냐 선택해라 라고 수능하고 똑같이 간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보다는 문학이 변별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동안.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질 거냐. 이런 것들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찰대는 엄매로 고정. 그래서 지금하고 아주 유사할 거고요. 지금 경찰대 시험하고 유사할 거고, 사관학교는 선택형으로 가서 내년에 바뀌게 될 수능하고 동일한 지문과 문항수를 갖게 돼요. 그러면 문항수가 한 2문제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수는 똑같아. 근데 문항수가 많아져요. 뭘 뜻하나요? 그죠? 깊이 있게 묻겠죠. 여기저기 정말 잉여가 없을 것 같아요. 지문의 정보 중에 잉여는 없을 것 같아요. 남는 정보 없이 다 물어보는 느낌? 독해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향성을 수능이든 사관이든 그런 느낌으로 좀 문학 독서를 준비해야 된다. 글을 잘 읽어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게 뼈대야. 수능스러운 뼈대. 뭐 이거는 경상은 다 마찬가지. 수능의 뼈대. 그 다음부터는 작은 차이도 잡아내셔야 돼요. 수능의 뼈대가 생겼다면 사관학교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구나. 경찰대는 수능에서 했던 것보다 이런 것 좀 신경 쓰자. 이렇게 공부해야 맞는 방향성인 거예요. 경찰대 기출만 기립다. 아니라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올해 수능은요 이렇게 바뀌어요. 연계가 70에서 50%로 낮아지고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뀌어요. 근데 사관경대는 어차피 상관없었어요. 원래 EBS 연계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이 EBS에 있는 게 나오겠지. 그냥 재수 좋게 하나 정도가 겹치는 것 뿐이었지 의도적으로 EBS 연계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사관학교는 고전 문학이 유독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서보다도 고전 문학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계속 한두 개씩 계속 출제됐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해석을 못하면 그냥 아예 지문 하나가 날아가 버릴 정도의 지문도 있어요. 우리가 누앙사라는 작품이 출제됐을 때를 보면 누앙사가 생각보다 해석을 안 해보고 가면 해석이 어렵거든요. 이런 거 써있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니네가. 안 해봤다면. 수능은 EBS 연계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수능에서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고전시가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EBS 시대 이후에. 그렇다면 고전문학 준비는 남들보다는 좀 탄탄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경찰대의 작은 차이가 사관학교의 작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대는 짧은 시간, 이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수능의 뼈대를 잡고 나서 국어 실력이 탄탄해지고 문법 탄탄해지고, 경찰대는 문법 잘해야 되잖아. 탄탄해지고 나서 서서히 시간 단축. 이때는 실전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지 처음부터 60분 이러고 풀어봤자 다 틀릴 거야. 그런 거 생각을 해라.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독서입니다. 독서는 수능은요 지문이 이렇게 짧아지고 있고요.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막 1단락과 3단락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엮여서 한 문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문을 잘 읽어야 돼. 짧아진 만큼. 유기적으로 엮여 있거든. 지문이 짧아지면서. 근데 사관학교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출제진의 역량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아니, 어떤 시험의 출제진도 수능보다 좋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수능은 일단 합숙 기간 자체가 길고요. 대한민국의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인 교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는 또 경찰대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관경대 교수님들하고 교육청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는, 또 일부 평가원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출제위원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무시하거나 사관학교 시험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독서를 어렵게 내려면 정말 손이 많이 가요.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분야의 지식과 웬만하면 맞아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수능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야. 그런 거고요. 사관경대는 지문의 난이도만 따지면 더 낮아요. 독서의 난이도만 따지면. 지금까지 그래왔다. 근데 다만 정보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출제하거나, 지문의 길이가 사관학교는 수능보다, 지금의 수능보다는 사관학교 지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요. 이것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긴 지문을 버텨주는 거, 또 정보량이 많은 거, 또 보기 문제가 수능하고 다른 형태의 보기 문제들이 문학과 독서에 많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논리 구조로 뚫어야 되나, 이런 게 작은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이랑 엄청 다른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작은 차이는 있다. 경찰대는 지문의 길이가 짧고요. 독서의 난이도 자체는 수능보다 못해요. 그래서 빠른 독해력과 판단력을 막판에는 기를 수 있어야 된다. 왜냐? 경찰대 국어시험의 최대 난점은 60분인 거지. 그걸 생각을 해줘라. 문법입니다. 이제 경찰대는 수능 그 이상의 학습이 필요해요. 옛날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내려왔어요. 문법 난이도가. 하지만 10문제, 9개, 10개, 11개 이 사이에서 출제가 되어 왔는데, 여기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또는 많을 때는 세 문제 정도가 수능 그 이상, 그죠? 공무원 시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 베이스의 문제가 많아요.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에 대한 숙지도를 묻는 문법 문제가 많다. 그게 경찰대의 특징입니다. 사관학교도 개념 지향적 문제가 많아요. 수능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봐요. 하지만 난이도가 경찰대만큼은 절대 아니고, 두 개, 수능과 경찰대가 있으면 문법 문제는 수능 쪽에 좀 가깝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수능에는 안 나왔지만 사관에는 나온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관학교 전문 강좌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수능은 그래요. 근데 이런 세 가지 약간 작은 차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큰 건, 가장 중요한 건 7월 말까지의 흐름이에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11월까지의 호흡으로 공부하면 되지만, 사관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7월 말까지 완성해야 돼. 근데 기말고사 끝나면 어떻게 돼요? 7월 초예요. 늦은 학교는 7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관학교, 뭐 원래부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재수생이라면 사관학교 전문학원을 좀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7월 말까지 딱 맞춰진 커리. 그냥 막 공부하다 갑자기 시험 보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파이널까지,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끝내고 총정리가 이루어진 느낌으로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EBS 연계가 안 되니까 막 5월, 6월 이럴 때 EBS 수업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월 달까지는 기본 개념이라 부를 수 있는 거. 수학이라고 따지면은 쉬운 4점짜리까지는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기출 1회독 정도는 끝내야 되는 시기가 4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좀 고난도,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 5, 6월은 내가 약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채워주고, 고난도, 수학으로 따지면 4점짜리 킬러 유형, 이런 거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 7월 말에 파이널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EBS 뒤로 빼시고요. 안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근데 풀 게 없다, 뭐 그럼 풀어도 돼요. 근데 EBS 분석하고 이런 수능 수업을 지금 여기서 듣고 있으면 아닌 거지, 사관학교 준비할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 이렇게 공부하면 수능도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EBS는 비중이 5%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평가원 기출을 다 해야 돼요. 사관경찰 기출만 파는 건 바보가 하는 일이고요. 평가원, 사관기출, 기출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평가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파이널까지 해서 우선 선발이 안 될 때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탐구 공부 안에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선 선발 난 될 것 같아. 그리고 떨어진 애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대로 재수삼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반드시 수능 준비하셔야 돼. 이때가 뭐냐면 1차 합격하면 2차 시험 볼 때거든. 면접 체력 중요하지 얘들아. 근데 그때 틈틈이 계속해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자가 마지막에 웃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어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일단 약점 보완도 생각을 하셔야 돼. 국어는 있잖아. 쌤이 이제 매년 형광생으로 지도하는 학생 수만 하더라도 거의 500명이 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쌤한테 와서 하는 얘기들, 약점들을 들어보면 겹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다양해요. 시간이 모자라요, 쌤. 전 독서 경제 지문만 만나면 두드러기가 나요. 독서 법 지문에 약해요. 저 과학기술 정보량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논리학 지문이 나오면 무너집니다. 고전문학 정말 못하겠어요. 문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등등. 화작에서 자꾸 실수를 해요. 너무 다채로워요. 그걸 채우셔야 돼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 할애를 해서 더 많은 훈련을 해줘야 채워지지. 아니면 끝까지 약할 거야, 그거에. 경제 지문이 약해? 한 50개 뚫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그래야 약점이 극복될 것 같다. 이런 거 생각해 주는 게 국어에선 매우 중요해. 첫 번째, 루틴. 정말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국어다. 두 번째, 약점 보완.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7월 말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잡다한 자랑은 다 빼도록 하고요. 자, 그래요. 국어는 지금 쌤이 말해준 걸로 큰 흐름에 대한 거는 조금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정확하게 알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충분하게 훈련하세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 영역 강사 신한종이었고요. 또 쌤의 강의, 또 재수하게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광릉한생 기숙학원에 또 오시거나 또는 대치동 쌤 단과나 인강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아주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국어 영역이었어요. 지금까지 신한종 강사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